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 택시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는데, 이 운전자가 아시안이어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의 새로운 형태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계속 폐지되고 바뀌면서 최근 남쪽 국경 지역에 중남미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급감소세로 다음 주에 위험 등급 레드로 내려갈 것이 확실한데, 식당 실내 영업 허용과 관련해서는 신중론과 찬성론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 운전자와 승객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공개가 돼서요. 네.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운전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네. 정말 폭언과 폭행을 당한 이제 그런 일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좀 들어가 있고요. 더군다나 운전사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와도 연결되는 좀 사건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운전자가 3명의 여성들을 태웠다가 그중 한 여성으로부터 그러니까 폭언은 다 했어. 3명이 다 했는데 특히 한 명이 이제 그 행동, 네.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섰고요. 이 우버 운전자는 그 3명의 여성이 이제 뒷좌석에 나란히 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마스크 착용을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으면서 폭언을 들었고 폭행까지 당했고요. 그 장면이 차량 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아주 생생하게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그게 이 SNS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만은 네. 뭐 어차피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라디오 코리아에 방금 이제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일은 지난 7일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일요일 오후 12시 45분쯤에 샌브루노 에비뉴와 실버 에비뉴 부근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는데, 3명의 여성들이 차량에 탄 후에 한 명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한 이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인근 주유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건데, 이 3명의 여성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이제 운전사가 마음에 이제 들지 않아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사는 올해 32살의 서바카 카드카라는 남성이었는데, 영상을 보면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3명의 젊은 여성들이 운전사인 서바카 카드카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하면서 소리쳤고, 그 중에 이제 운전사 바로 뒤에 앉아있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여성이 이 파란색 의료용 마스크를 쓰면서 운전사에게 계속 폭언을 퍼붓더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일부러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차 안에 내가 내 비말을 퍼뜨리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일부러 비말이 퍼지도록 콜록콜록 기침을 여러 차례 했고, 옆에 있던 여성들까지 콜록콜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차량 앞에 계기판 중앙에 놓여 있던 운전사 스마트폰을 낚아챘어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시 이제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내 스마트폰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자 이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문제의 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이 운전사 얼굴로 손을 뻗어가지고 운전사 마스크를 이렇게 잡아챘습니다. 그래서 운전사 마스크의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쓸 수가 없었는데, 이 화가 난 운전사가 여성들과 계속 말싸움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네요.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연계될 만한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증오범죄, 아시안 증오범죄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 운전사인 서바카 카드카는 남부아시아 네팔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더 폭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성들을 보면 흑인들이 2명 있었고요. 나머지 한 명은 흑인 같지는 않고 이 외모로 봤을 때는 그 중남미 계통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운전사인 그 서바카 카드카에 따르면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명에게 주유소로 가서 마스크를 구입해 쓸 것을 요구했더니, 그때부터 여성들이 온갖 험한 말들을 토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You guys are animals to treat other human beings like this. 그러니까
유가이스들은 너희들은 짐승이다. 이 다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 걸 보면 짐승이다. 그런데 이게 유가이스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네 같은 종족들은 다 짐승들이다. 그래서 서바카이 카드카는 자신이 그 남부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여성들이 You guys are animal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시안을 짐승들에 빗대서 모욕한 것으로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3명 여성들이 한바탕 그렇게 폭언을 퍼붓고 몸싸움까지 하고 결국 차에서 내린 후에 한 명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서는 페퍼 스프레이를 또 차량 안으로 뿌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쪽에 창문이 약간 내려져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뿌려댄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인 서바카 카드카가 이 페퍼 스프레이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게 돼서 차 안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 이 서바카 카드카는 이런 이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8년 전에 미국으로 와서 열심히 일했고 또 미국에서 번 돈으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또 일부는 네팔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도 자기가 사용하면서 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왔는데 자기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모욕당한 것 같아서 더 참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피부색이 달랐다면 과연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서바카 카드카는 그 언론들로부터 이 3명의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뭐 애니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이 3명의 여성들이 서바카 카드카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하고 페퍼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나서 현장에서 그냥 달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이 행방을 모르는데 이 여성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이 3명 여성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제보 전화가 415-575 4444번이라고 하는데 아, 이 참 충격적인 또 이렇게까지 얼굴이 나오고 그러면 금방 잡히죠. 잡히겠죠. 근데 참 같은 참 큰일이에요. 그런 큰일이고요. 이렇게 유가이자 애니멀 이런 말은 참 충격적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멕시코의 이 남쪽 국경 지역이 상황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백악관도 이것을 인정한 것 같아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남미에서 남쪽 국경을 지금 그 통해서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 백악관이 브리핑에서 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남쪽 국경 지역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법 입국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건 점에서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이민적이라고 하지만 불법 입국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런 메시지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남쪽 국경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불법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작정 국경으로 온다고 해서 불법 입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런 지금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도 좀 인정할 정도니까 상당히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이 반이민 정책,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좀 비인간적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이 남쪽 사람들은 그런 걸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반이민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인간적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폐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 뭐 불법 입국자들을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예. 특히 그 말씀하신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부모와 어린 자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러니까 부모들을 체포하잖아요. 체포해서 수감을 왜냐하면 불법 입국은 안 되는 거니까 체포해서 수감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수감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만 별도로 수용하는 시설로 보내는 건데 그럼 부모와 애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되죠.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건지가 확실하게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순식간에 이상 가족을 만드는 상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법 입국자들이라고 그러지만 너무 비인간적이다 하는 네. 그런 비판이 많이 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법 입국자들을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게 지금 메시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트럼프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 가서 불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남쪽 국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백악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쪽의 그 현실 상황은 좀 전혀 다르다는 내용이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서든 텍사스에 위치해 있던 두 개의 이미그레이션 패밀리 디텐션 센터가 레피드 프로세싱 패실리티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임시로 좀 수용해 놓는 그런 시설이 빠른 그 수속을 하는 절차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국토안보부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스 텍사스의 칸시티와 딜리에 있는 레피드 프로세싱 패실리티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려던 사람들 경우에 적발된 후에 디텐션 돼 있지만 성인과 아이들 모두 72시간 안에 릴리스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릴리스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좀 확실치가 않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밖으로 내보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국 안에서 미국 릴리스가 안에서 됐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미국 안에 릴리스가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지금 넘어온다. 미국 국경 지역으로 남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쪽 국경 지역에 중남미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거기 그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바이든, please let us in. 뭐 이런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네. 무릎을 꿇고 아하. 미국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화면에 좀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 입국자들의 미국으로 향하는 열기가 엄청나다는 그런 지금 요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참 뭐 이렇게 되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도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부분, 특히 부모와 자식을 생이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그 부모와 어린 자녀를 갈라놓는 것은 2018년부터 이미 자제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지금 극단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로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이민으로 가는 거는 뭐 그 자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에 워낙에 많은 부분을 반이민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돌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P통신 보도를 보면 너무나 이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 반이민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걸 다 되돌리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막 뒤엉킨 실타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정책과 방침을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남쪽 국경 지역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AP통신이 보도하고 있어서 예, 참 걱정입니다. 글쎄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이제 다음 주에는 위험 등급이 레드로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실내 영업, 이 식당들의 실내 영업 허용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게 좀 아주 궁금합니다. 원래 레드로 내려가면 실내 영업을 허용할 수 있죠. 허용할 수 있죠. 예, 25% 이하 내지는 100명 그 중에 네. 그 적은 쪽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25% 미만 총 수용 인원의 25%까지 아주 제한을 해서 실내 영업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과연 그렇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레드로 내려가더라도 식당들은 예외로 해서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식당은 가장 큰 문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자칫 또 실내 영업을 허용했다가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위험 등급이 레드가 되면은 실내 영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은 되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아예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 헷갈려 하는데 캘리포니아가 위험 등급을 4단계로 구분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레드가 되면 제한적으로 식당 영업이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고요.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각 카운티가 어허. 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른 어떤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캘리포니아의 위험 등급보다 더 제너러스하게 못 가요. 그러니까 레드로 규정한 것보다 더 제너러스하게는 못하지만 엄격하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LA 카운티 보건국 입장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해진 룰보다 완화시킬 수는 없고 없지만 더 강경해질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는 네, 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형편상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공중보건과 네, 관련된 네, 부분이기 알겠어요. 때문에 무슨 예 말씀인지. 그렇습니다. 아하, 네. 아하. 자, 이 LA 카운티에서는 슈퍼바이저들이 최고 행정 책임자들인데 네.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모습이어서 이 보건국이 망설여도 결국은 식당 실내 영업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무래도 보건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고심하고 있는데 역시 그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해야 된다는 쪽에 기울고 있습니다. 제니슨, 캐스린 버거 이런 슈퍼바이저들은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그 식당들에 대해서도 레드 등급에 맞게 영업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저 스타디움이 지금 메이저리그 경기에 관중들을 입장시킬 수 있게 됐고 디즈니랜드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는데 식당들만 만약에 제한한다면 너무 가혹하다. 네, 그럴 수는 네, 없다. 네, 이게 네. 슈퍼바이저들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또 식당들의 실내 영업만 안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더 큰 분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더군다나 오렌지 카운티나 주변 카운티들은 그대로 그냥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면 네. 오렌지 카운티 식당들은 실내 영업을 하는데 LA만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어차피 LA 카운티 보건국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알겠지만 의도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춰가는 게 낫고 대신에 실내 영업을 허용하되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LA 카운티 보건국이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슈퍼바이저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내 영업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진짜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네. 다만 그러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식당들이 실내 영업을 하되 뭐 문이라든가 창문을 다 열 수 있는 데가 열어놓고 한다든지. 최대한 환기를 시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겠죠. 뭐 실내 영업에 들어간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도 그렇고 슈퍼볼 때도 그렇고 뭐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조금 풀어줘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이 경제가 우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참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